일단 지대 이론부터 보러 갈 겁니다. 그럼 지대라는 게 우리가 가볍게 쓰면 뭐예요? 토지 임대료잖아요. 토지 소유자는 땅을 빌려주면 받는 수입이죠. 소득인 겁니다. 빌려 쓴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럼 본인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비용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가 소유자의 소득이 되기도 합니다만 빌려 쓰는 사람은 뭐가 된다? 비용 이런 성격을 갖는 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모 2번에 중간에 가시면 지대 결정 이론이 나오는데 괄호 1번에 리카도라는 학자부터 공부합니다. 별표할게요. 출제 빈도는 없습니다. 자, 리카도라는 학자의 차액 지대설부터 만나러 갑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차액은 뭐예요? 하면 차이란 얘기고요. 빠져있는 말을 항상 연상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쓸게요. 여러분 책에다가 한계지와의 생산성의 차이,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농경지 이론입니다. 한계지와의 무슨 차이가요? 생산성의 차이라고 차익이라고 쓴 겁니다.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하더라. 그러면 논리를 전개하기 전에 한계지라는 의미를 알아야 될 거니까 한계 개념 정리합니다. 생산물 가격이에요. 매상고입니다.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면 다시 생산물 매출 매상고가 100원이에요. 생산비 100원입니다. 남는 거 있어 없어요? 남는 거 이윤이 얼마입니까? 0. 이게 총 수익이란 말이 총 비용이란 말이니까 이윤이 얼마? 0. 이런 토지 있습니다. 뭐라고 한다? 한계지라고 합니다. 그럼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용어하셔야 됩니다. 읽을게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꿀게요. 생산물 가격 110원, 생산비 100원. 얼마 남았어요? 10원. 그럼 수익이 있죠? 그럼 이런 토지에는 앞으로 우등지라고 할 거 이런 토지는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론부터 짚고 간 겁니다. 생산성 비옥도의 차이가 생산물 가격, 곡물 가격이 일그스의 무엇을 결정한다? 지대를 결정하는 이론입니다. 19세기 유럽에서 이야기입니다. 산업혁명 때 이야기인데요. 산업혁명의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인구라는 게 강력한 경제성장의 도구라고 인식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아지면 생산과 소비가 늘 수 있죠. 대표적으로 중국,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인근의 동남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젊다고 합니다. 경제가 활발하대요. 증권 시장이 좋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인구라는 게 성장의 도구라고 인식을 해서 그럼 얘를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에서 만들어내요? 출산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먹고는 살아야 되죠. 그럼 곡물의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습니다. 당시에 곡물이 밀입니다. 쓸 거 없어요. 곡물 가격은 어떻게 되려면 수요 공급이니까 상승하잖아요. 그럼 농부 입장에서는 돈 벌 기회를 제공받은 거죠. 농부가 토지를 지금 빌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따져보러 갈게요. 토지를 생산해서 거기에 작물을 경작할 수는 없는 거죠. 토지는 생산이 돼야 안 돼요. 그럼 세 글자로 우리 뭐라고 합니까? 부, 증성. 다시 더 풀어서 모든 토지가 다 비옥한 토지는 아니다. 이렇게 한계지도 많다. 거꾸로 말하면 비옥한 토지 양이 상대적으로 양이 적어서 우등지는 상대적으로 희소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으세요? 다시 비옥한 토지 양이 한정돼 있다. 더군다나 토지에는 소확 체감의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용어니까 체감한단 말이 뭐예요? 점점점 뭐 한다? 감소한다. 단위 면적에다 자본과 노동을 계속 투입한다고 해서 수확량이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다.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수확량은 점점 뭐 한다? 감소한다. 생각 한번 하고요. 강의실 면적이 벼농사를 한번 한다고 합시다. 50명이 하는 것보다 100명이 하는 것이 생산성이 높을 수 있죠. 1000명이 한다고 하면 1000명이 엉덩이 비빌 자리도 없어요. 다시 그러니까 단위 면적에 자본 노동을 투입한다고 수확량이 계속 늘어난다?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공부를 계속하면 점수가 계속 올라가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밑빠진 독이 물 붓기야. 그러니까 대충 하시라는 얘기야. 공부에도 뭐가 있다고 읽으세요. 수학, 체감면 이게 뭐냐고는 안 묻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지대의 발생원인 우등지가 뭐하고 읽으세요. 희소하고 토지에는 뭐가 있다. 수학, 체감면서 여러분 농부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경장 면적을 늘리게 돼요. 재배 면적을 늘린다는 얘기는 이전에 비옥도가 전혀 없었던 한계지에서도 작물을 경작하게 됩니다. 그럼 그 토지 읽을 게 뭐가 생기고 생산성 비옥도가 생기고 땅 주인이 뭐라고 하면 아이코 좋아라 해가지고 내게 지대를 달라 이렇게 설명한 이론입니다. 과정일 뿐이고요. 그럼 결론부터 짚고 갑니다. 곡물 가격의 상승이 읽어주세요. 뭘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이 지대의 성격이 뭡니까?
땅 주인은 본인이 노력한 바가 있어 없어요? 경작자가 경작해주는 바람에 비옥도가 생기고 수입이 생긴 거잖아요. 노력 없이 받는 소입이죠. 토지 소유자의 불로소득이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럼 다시 내용이 복잡해 보이니까 옮길게요. 자,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를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지대의 성격은 소유자의 뭐다? 불로소득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하면 리카도는 경제학파 중에 고전학파학자라고 합니다. 한번 물어봤어요. 고전학파는 토지라는 건요, 처음부터 존재하는 원시적인 재화다라고 취급합니다. 다시, 고전학파들은 토지를 어떻게 본다고요? 땅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거라고 봐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발생하는 지대소득은 땅주인이 당신이 노력해서 받은 소득이 아니다. 뭐로 본다? 읽으세요. 불로소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위치를 바꿔서 읽어볼게요. 지대가 상승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는 견해도 있는 거죠. 여기만 보세요. 오른쪽만. 그럼 이 지대의 성격은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임대료가 올라서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여러분 수강료 내고 있죠? 그러면 학원에서 이게 건물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건물 임대료가 올라가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시 임대료가 올라가면 여러분의 수강료도 인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됐어요? 그럼 이 지대 성격이 뭐란 얘기예요? 가격을 결정하는 비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가격을 결정하는 구성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리카도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용이다 아니다. 지대가 비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성 요소가 될 수가 없다. 읽으세요. 뭐다? 소득이다. 우리 지난주에 잉여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생산자가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소득, 생산자의 잉여. 소비자가 가격을 지불하고 남은 소득, 소비자잉여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뭐란 얘기예요? 잉여다라고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리카도일에서는 곡물 가격의 상승이 무엇을? 지대를 발생한 거, 지대의 성격은 비용이다 아니다?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 읽으세요. 뭐다? 잉여라는 걸 증명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요, 요것만 가지고 시험을 내는 게 아닙니다. 요것만 봐서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계지와의 생산성, 비옥도의 차이가, 곡물 가격의 상승이 무엇을? 지대를 발생한다고 하니 지대의 성격은 비용이다 아니다. 소유자의 불로소득에 읽으세요. 뭐다? 잉여라는 걸 증명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편합니다. 마르크스 읽으세요. 마르크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 지대. 칼 막스입니다. 학창시절 여러분이 대부분 봤던 거예요. 절대의 동그라미 치고 지대의 동그라미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절대적으로 지대는 발생한다. 자, 잘 듣고 리카도 이론에서는 한계지에는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잖아요. 반론을 제기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한계지이더라도 무조건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풀어서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성 이런 거 무관하게 관계없이 토지를 소유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토지를 독점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조건 지대가 발생하는 걸 이렇게 뭐라고 한다? 절대지대. 물어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한계지이더라도 최열등지이더라도 토지를 뭐 한다 읽으세요. 소유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무조건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계에서 대가가 없는데 땅을 빌려줄 리가 없는 거죠.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옥도, 생산성 이런 거 관계없이 토지를 뭐 한다는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체만으로도 무조건 지대를 요구하는 걸 절대지대입니다. 세 번째 학자가 나옵니다. 이름이 짧아요. 마샬이라고 됐나요? 자, 마샬의 준지대 짧습니다. 세 글자 준지대입니다. 자, 준의 동그라미 치고요. 이렇게 읽을 거예요. 지대에 준해서 본다고 읽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대에 준해서 본다. 그럼 지대에 준한다는 얘기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토지랑 성격 유사해서 지대에 준해서 본다. 결론부터 짚고 갑니다. 자,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경제학에서는요, 공급이 고정된 것들, 공급이 비탄력이 무슨 말입니까? 양을 늘리기가 어렵다. 그럼 공급이 희소하다는 얘기죠. 이런 성격을 갖는 것으로부터 얻는 소득도 지대에 준해 봐요. 그럼 따져볼게요. 토지가 공급이 고정돼 있죠. 토지 공급은 뭐하다? 비탄력. 토지가 아닌 것들도 이런 성격이 있으면 뭐라고 한다? 지대로 본다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토지 위에 인간이 만든 기계입니다. 기계, 기구, 설비라고 해요. 얘네들을 다 뭐라고 할 거냐면 앞으로 고정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단기에 그 공급이 고정되기 때문에 읽으세요. 뭐라고 한다? 고정. 용어가 어려워요. 그럼 다시 인간이 만든 거니까 다시 바꾸면 인공적 자본재라고 합니다. 자본재로부터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을 지대에 준해 본다.
준지대라고 합니다. 용어의 정리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자, 다시 기계기구 설비 읽으세요. 뭐라고 하고 인공적 자본재 이들은 공급이 단기에 고정되므로 고정 생산 요소로 발생하는 읽을게 어떤 소득 일시적인 소득을 뭐라고 한다. 준지대. 비교로 갑니다. 자, 우리 공부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고정돼 있죠. 토지 공급 고정돼 있잖아요. 오늘 이거 본 적 있다. 자, 렌트. 그럼 토지 수요 곡선입니다.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종축이 가격, 횡축이 양이니까 네모 전체가 지대 수입이죠. 분위기 안 좋네. 다시 가격 곱하기 판매량 하면 이게 수입이잖아요. 수입. 처음 보는 거 아니고 네모가 뭐라고요? 지대 수입이에요. 그럼 토지는 소멸돼 안 돼요? 토지 수명은 영원하죠. 지대 소득은 영구적 지대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럼 얘네들을 옮길게요. 기계기구 설비도 공급이 단기에 고정돼 있죠. 건물에 부착해놨잖아요. 다시 얘네들이 공급이 뭐 돼 있다고요? 고정. 그럼 이들에 대한 수요 곡선이 똑같은 모습이 돼. 그러면 같은 양상이란 말입니다. 지대와 성격이 뭐하다? 유사하단 말입니다.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준, 지대. 그럼 상대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기계기구 설비는 수명이 영원합니까? 장기에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니까 영구적이 아니고 일시적인 소득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용어를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대의 준에서 본다 그랬죠. 토지의 수입이다 아니다. 토지 지대와 성격이 뭐하다 유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토지 공급이 고정된 것처럼 기계기구 설비도 공급이 고정돼 있죠. 이 고정 생산 요소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을 뭐라고 한다. 준, 지대. 다시 토지에 얘네들을 설치를 하면 토지의 생산성이 향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로 발생하는 수입을 뭐라고 한다. 준, 지대라고 하는 자꾸 물어보니까 대비하고 합니다. 준지대가 나오기 위해서 연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대의 준에서 본다고 찾아야 돼. 토지다 아니다. 토지랑 성격 유사한 기계, 기구, 설비 읽으세요. 고정, 생산 요소로 발생하는 영구적이라고요? 일시적인 소득을 뭐다? 준지대라고 쓴 겁니다.